총선 이후에 전세로 잊지 마십시오. 8개월 계속 상승하죠. 이게 수도권만 있을 것 같죠? 전세에 폭등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총선 이후의 불안한 시장들을 우리는 역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게 임대 시장도 좀 주시해야 됩니다. 아마 문제가 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입법 개정안 나온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해지권 폐지 가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해지권이 뭐냐면요. 지금 아직 이게 가닥이 잡혔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용역 결과로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5%로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가격이 올라갈 때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역전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2020 후반부터 2022년도 후반부터 그때 세입자들이 변심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가가 내가 5억에 맞췄는데 지금 시세가 4억인데 나 이거 다른 싼 데로 갈 테니까 돈 내달라. 나 2년 계약했지만 지금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떨어지면은 주인이 또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서 저랑 이제 변호사랑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해지권에 대한 폐지 가닥을 잡았답니다. 이게 이제 개편안이라는 게 아쉽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 해지권으로 분쟁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것들의 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없앤다는 건요. 손질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폐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2020년도 7월 달에 임대차 입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움직였죠.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견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보시면요. 1989년도에 전세가 원래는 그 이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1년인데 2년으로 바꾸니까 전세 가격이 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는 더 큰 충격을 줬다고 했는데 뭐 조금의 조정은 되긴 했지만은 전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이 된 것부터 폭등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2년에 하면은 이게 가격을 제한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2년 거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 신문을 볼게요. 1989년도 10월 22일 날 전세 기간을 2년으로 늘려서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다. 취지 좋죠.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평민당은 전세 입주자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 계약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을 늘리고 전세금 비롯한 보증금 인상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죠. 이건 전월세 상한제죠.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 세입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죠. 지금하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기한 전세 계약 2년치 인상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1년만 상계동에서 전세값 1,000만 원 큰 거죠 이때. 에서 집값은 3,000만 원으로 뛰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기간이 2년으로 법제화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제 2월달 신문을 이제 조금 돌아보면요. 임대차 보호법 전세가만 올렸다. 2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해서 3배나 뛰기도 전세 법정 상한선 5% 지금도 똑같죠. 전체 2%에 불과해. 뭐 이러면서 전세값을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가격 비슷한 상황이죠.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는 유사한 내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세값을 한꺼번에 받을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2달 만에 전세 2달 만에 법을 그냥 벼락치기로 빨리 그냥 통과를 시켜가지고 2020년도 7월 30일 말일부터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초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라고 했잖아요. 세입자 보호 안 된 거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편을 한답니다. 개편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것도 시장에서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잡습니다. 시장이 잡습니다. 정책이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이런 1989년, 90년도에 이렇게 가격들이 폭등을 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송파에 있는 아파트 임대차 3법이 2법이 개정된 다음에 가격이 원래 이렇게 갔어요.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미리 선반영되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죠? 이까지 반영이 되고 조금씩 가격들이 좀 늘어났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때 언제죠? 2020년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 전세값이 어떤 거는 지금 5억 하는데 어떤 거는 15억 합니다. 말이 되는가요? 시세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비어 있죠. 양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으로 연결되는데 선이 두 갈래로 되고 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이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으로 되어버리니까는 이때 꼬꾸라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 2024년도 7월이 되면은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한 바퀴를 다 돌게 됩니다. 다 돌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 말고 신규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또 4년 뒤를 염려를 해가지고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세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세 수급 부족하잖아요. 지금 매매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로 수요를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6월달, 7월달 되면요. 또 이 전세값이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 전세 대책이 아마 마련이 될 겁니다. 이제 예상컨대. 근데 지금 그러면은 강남 쪽, 송파 쪽 비싼 동네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 강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산타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다가 딱 2020년 7월달, 8월달 때 양분화가 됩니다. 가격이 급등을 하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를 쓴 거는 내려갔고 안 쓴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신규로 맞춘 건 올라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듦이 있었죠.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울만 그렇냐? 서울의 강북도 한 개 더 볼게요. 여기도 SK 북한산 GT 양극화가 됐죠. 이때도 날짜 볼까요? 2020년부터입니다. 똑같죠? 예. 이러면서 계약갱신 청구를 쓴 거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한 거는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서울만 그렇냐? 아닙니다. 경기도 이제 아까 하남 얘기를 했는데 하남도 보시면요. 하남이 이때 교산 신도시가 제일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때 하남 전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전세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하남이요.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 요때 진입한 사람들이 전세로 있다가 사전 청약 신청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이 많아서 이때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병폐입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도 말고 지방은 어떠냐? 광역지자체 볼까요?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의 재송동에 더샵 센텀파크 1차 좋은 데죠. 여기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도 날짜가 언제죠? 2020년도 8월, 10월 이때부터 양극화가 시작하죠.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병폐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문제 때문에 급락을 하고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는 물건들도 생기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1989년도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2020년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2000가구 단지에도 전세가 한 건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 수도권에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명 철산이라든지 삼산동, 인천, 구로구, 덕양구, 그다음에 단원구, 인천 서구, 부평, 경기 화성, 구로구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물론 금리 인하의 지연도 있고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판단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은 그런 판단 때문에 전세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세가가 불안한 부분들은 6월 달 정도 이후부터도 7월 이후부터는 또 한 번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가 아니라 손본 것 때문이라도 또 불안한 어떤 장세들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도권의 전세가 8개월 계속 상승하죠. 이게 수도권만 있을 것 같죠? 이제 다른 지역들도 계속 퍼질 겁니다. 우선은 이런 지금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세에 폭등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게 전세 거래에 정부의 개입이 크면 클수록요. 전세가는요. 불안정해요. 상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수급 조절을 정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1989년도 전세 의무 1년에서 2년 변경 후 폭등했죠. 2020년도에도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세입자한테 너무 편의를 봐주거나 지나치면요. 세입자를 내는 게 누굽니까? 매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매매에서 나옵니까? 공공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민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라는 부분들도 정부에서 서민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개입을 하면요. 전세가는 불안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 방금 보셨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또 폭등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방금 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폭락 뒤에는요. 전세가의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큰 폭락은 언제가 있었죠? IMF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전세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서브프라임도 크게 상승했지만요. IMF 때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98년도 같은데 전세의 상승 기미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두 달째 전세가 상승한다 이렇게 하다가 99년도에 전세 폭등이 일어납니다. IMF가 지난 이후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가에 대한 불안함 믹스에 전세를 옮겨 탄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수요가 또 매매 수요로 또 변환도 했지만요. 그 불안한 시기 동안은 이제 전세들이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전세의 수요는 늘 이동을 합니다.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전세가 또 떨어질 겁니다. 전세는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월세로 가기도 하고요. 매매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전세 수요로만 사람들이 머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집값이 오른다 싶으면은 매매 수요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또 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 집 사기 너무 비싸다.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안 사서 전세로 가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율이 되게 크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빌라의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빌라의 월세로 가거나 오피스텔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매매로 갈 사람들이 매매가 무서워서 전세로 가는 시장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고 매매가랑 가격 격차가 조금 덜 나는 시기들이 계속 길어지거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 전세값은 조금 멈추고 매매값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 심리 위축해서 전세가 4억 폭등했다. 성동구는 올해 2.23% 상승을 했다. 지금 시장은 매매 시장이 불안한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전세 수요로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세 수요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이 시기에 매매 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전세가에서 경쟁을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전세가에서 경쟁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매매 시장에서도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은요.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가 3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규모의 아파트, 상급지
그리고 지금은 저가의 주택들도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거래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게 언제냐? 5월 달에 3월 달에 통계가 완전히 집계가 된 다음에 4월 말 정도 집계가 끝나면 4월 말 5월 초에 그 집계에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달, 6월 달도 속도가 이번 총선 결과로 조금은 줄어들었지만은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달 정도에는요. 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더 올라가는. 왜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손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적으로 손보지 않으면요. 이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로 4년짜리가 끝났잖아요. 끝나는 게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불안하고 매매도 불안한데 이 두 개가 불안하다면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탑승을 하지 말고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덜 경쟁자가 있는 가격이 경쟁자가 있는 매매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세는요. 전세 수요는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로 좀 몰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매물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수요가 이탈해서 매매로 갈 때는 이미 나도 이제 조금 늦은 상황에 뭔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수요의 이동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는데 나중에 닫히기 전에 매매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지금 시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로 잊지 마십시오. 저도 전세를 활용해 봤지만 전세는 잠시 이용하는 거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거 비용이 작게 드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를 주거 비용이 작게 드는 이유만으로 이게 목적지가 되면요. 향후에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대주택에 오랫동안 공공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10년, 20년 이런 것들을 은퇴하고 막 70세가 된 분 아니면요.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주택에 들어있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내가 떡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집값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생각해보면요. 2000년도로 가고 임대주택이 30년짜리도 있잖아요. 90년도로 가면요. 음마아파트가 불과 2억짜리였습니다. 음마아파트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요. 그게 뭐 3억,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28억, 27억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2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30대 들어가서 50대가 되었을 때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전세는 목적지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매매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징검다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요. 전세 말고 매매를 활용하십시오.